여수 경도개발 사업을 두고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도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미래에셋의 현재 경도개발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남도민의 6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달 말이면 모든 도민의 80%가 2차 접종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진 한 검사의 사건 관련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0여 장에 이르는 이 보고서는 지난 73년 동안 서울지검에 보존돼 있었습니다. 국내 미허가 전문 의약품을 불법 반입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치 해외 직구 대행업체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네, 어제는 여수 경도개발에 대한 찬성 입장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 입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지역 시도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경도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래에셋 측이 사업을 포기하면 지속 가능한 공공개발 방안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주제는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사업의 진단과 공론화였습니다. 미래에셋과 전라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때문에 토론회 대부분은 레지던스 건립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우선 미래에셋이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대규모 타워형 레지던스를 고수하는 이유가 분양대금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신축 규모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의결을 했음에도 미래에셋 측이 대규모 레지던스 신축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레지던스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선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해안 관광 기반 시설을 완공한 다음 추가로 필요한 숙박 시설을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지던스 분양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함께 경도와 마주보는 지역 간의 빈부격차, 위화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관광개발과 정주환경은 상호 대립되는 가치인 만큼 여수의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잉 관광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여수 사람들은 여수를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가. 관광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거주하기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래에셋의 사업 포기 이후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생활 숙박적 시설이라는 분출 변수가 나오면서 미래에셋에서 이것을 강조했을 때는, 계속 강행했을 경우는 저는 이 경도에 대한 민간 투자에 대한 근본적 재고려도 해봐는 시민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도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공은 사실상 미래에셋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밤사이 여수 연안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선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의 한 어선에서 함께 일하는 내국인 4명과 외국인 3명이 집단 감염됐고 방역당국은 지표 환자인 선장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 2명이 어제 확진된 데 이어 동료 2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민의 60%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도민들은 현재 모두 113만여 명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도민의 6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8%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전 도민의 80%가 2차 접종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이면 여순 사건이 73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는 특별법도 제정이 돼서 유족들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여순 사건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진 한 검사에 대한 정부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직접 다녀왔습니다.
1948년 여수 사건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던 고 박찬길 검사. 14년대 봉기군이 지나가고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다음 날 박 검사는 순천 북초등학교로 끌려가 총살됐습니다. 인민군이 순천을 점령했을 당시 인민재판장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처형 이후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군경검 합동수사본부는 조사를 벌여 박찬길 검사의 총살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천 당시 경북도경 총무과장 등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구속하자 경찰 조직은 총파업까지 하며 반발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사건을 불문에 붙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후 박 검사의 유족을 비롯한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수사 기록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법무부에다가 이제 검사 확인 요청서를 보냈죠. 그랬더니 부존재 그런 문자만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73년 만에 박찬길 검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200여 장 분량의 이 보고서는 서울지검에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조사를 받던 경찰이 박 검사에 대한 자신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해코지할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역사편찬위원회가 1985년도에 서울지검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배모 씨가 이 박 검사에 대해서 평소 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순이 터지니까 마침 잘 됐다 해서 이 좌익으로 몰아갔다는 거 하는 것이죠. 보존하고 있던 자료의 존재조차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유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의미 있는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1기 때에 너무 짧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사실은 내가 나가서 진실을 말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피해자들이 갈피를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하게 그 피해자들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은 올해 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공포 시행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두고 1위 순위 후보지인 월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등면 쓰레기 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쓰레기 처리장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내일은 과수재배 농가들이 차량을 이용해 순천 일대를 돌며 반대 시위와 걸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지역이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며 환경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1순위 후보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순위부터 4순위 후보지도 협상 대상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전문의약품을 몰래 팔아온 일당이 검찰과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부작용이 심각한 탈모 치료제를 수십억 원어치 정도나 판매를 했는데요. 해외 직구 대행업체 행세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인도산 탈모 치료제 핀페시아입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명 제품이라고 광고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허가조차 받지 않은 제품. 효능을 담보할 수 없고 부작용 우려가 커서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세관이 확인한 결과 이 사이트에서만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22억 원어치가 불법 판매됐습니다. 해외 직구를 가장해서 세관 통관 절차 없이 또 식약처 수입업 신고라든가 제반 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의약품을 이렇게 수입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한 사례입니다. 수입 신고와 의사 처방 등 정상 절차를 거친 국내 유통 제품보다 인도산 복제약이 싸다는 점을 노려
밀수 조직이 판매를 통해 차익을 챙긴 겁니다. 이들은 몰래 들여온 탈모 치료제를 국내 정식 유통되는 약들보다 약 3분의 1 정도 싼 값에 팔아왔습니다. 검찰은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해 구매자들이 입금한 자금을 관리해온 28살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밀수 조직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품질 위생관리 하에 제조된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불법 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밀수 판매 총책에 대해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오늘 여수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여수시와 광양시, 여수노동지청, 여수광양산단 내 32개 입주업체와 함께 산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책 방향과 산단 재해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의회 최무경 안전건설 소방위원장은 최근 5년 동안 지역 산단에서 발생한 재난사고는 137건이고 피해액만 3,100억 원이 넘는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중서부 지역과 광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21에서 25도, 순천 20에서 27도, 광양은 20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중서부와 광주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20에서 26도, 목포도 20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의 날씨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광주 전남 지역은 일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전에 날씨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